남자는 원래 취강 융사 벨라드의 4명의 동료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한번의 마왕 토벌 임무중에 융사를 지키려다 안타깝게 희생했다. 아마도 하늘이 이 진시한 우정에 감동한 모양이었다. 헤멜은 전생했고 그것도 벨마드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전생한 게 더 에스토니아의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지금 그를 가장 환하게 한 건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동화책이다. 여기 나온 칭호가 솔직히 좀 맨동이다. 벨마드는 위대하다. 시니어는 똑똑하다. 아니스는 덩직하다. 무로는 용감하다. 유독 헤멜만 어리석다니. 하지만 이 요괴wen거 헤레오스나시아게 없었다. 이와세의 그는 유진 나인 하창 이름을 따졌고 라이언하우트 가문의 반계의 자손이다. 그가 아는 바로는 벨마드는 살아생전 정치 부인 외에도 많은 첩을 두었다. 300년의 발전을 거쳐 지금의 저통과 단계가 생겼다. 하지만 유진은 사과를 얻었다고 했다. 저통 등 아기 등 이 몽종이라 이수연된다. 이 천재적인 몸뚱이 성인 전의 반계는 마력 수련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유진은 계속 몸을 혹사시키며 체력 단련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나무인형은 그의 공격을 막지 못한다. 옆에서 그의 아버지가 보다가 멍해졌다. 자비가 앞두고 맞붙으면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유진의 시험 공서온 게 아니라 내일이 현재시기라는 걸 알려주러 온 거다. 현재시한 발을 읊고 유진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어느 멍청이가 정한 전통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10살에서 15살의 분가 아이들이 전부 모여야 한다. 서로 겨루면서 누가 라이언하우트라는 성에 가장 어울리는지 보는 거다. 이 전통을 정한 사람이 멍청이인 이유는 적통은 마력을 쓸 수 있는데 반계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반계가 영원히 적통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그의 전생은 세계 상위권 실력자인 헤멜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보니까 아이들 건드리지 말라고만 했다. 유진은 겉으로는 순박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마차를 타고 떠났다. 타는 길에 그는 탑당 정보를 정리했다. 그가 죽은 후 시니어는 마법왕국의 초청을 받아 최연소 마법학주가 되었다. 아니즈는 신성왕국에서 성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론 이 녀석은 자기 방식으로 나라를 하나 세웠다. 보기엔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러네 왜 마왕이 살아있지? 분명 벨마드가 남은 마왕들을 수멸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하지만 그는 유폐마왕과 계약을 맺었고 바로 그 계약이 인간 세계의 300년의 평화를 가져다줬다.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가문내원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발견했다. 위에는 라이언하우트 가문의 문장이 선명했다. 적동만 달 수 있는 사자 문장이었다. 잠시 후 라이언하우트 가문 객실안 한 여성 하인이 예의 바르게 유진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라고 합니다. 당신의 천속하녀요. 유진은 좀 당황했다. 반계에게도 전속하녀를 붙여주나? 전 큰 병 들었다. 은수고 되어가. 민호는 듣고 나서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유진을 데리고 출발했다. 잠시 후 깁실 한쪽 부서. 사자 문장을 단적통 둘이 껌 연습하는 유진을 보며 계속 비웃고 있었다. 마치하게 동생실의 격려를 받고 오빠 사이어는 발을 찾으러 아니 뒷목을 다지러 가기로 했다. 한편 유진은 연무장에서 장을 비구르고 있었다. 한수가 니너를 입이 안 다물어지게 만들었다. 그녀가 놀라던 중 사연과 시드잉이 벌어왔다. 야, 떨어져 뭐 하는 거야? 니너는 적통을 보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야, 벨펠, 저래서 뭐 한 거야? 유진은 결국 침지 못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장고일은 뭐야? 엉치마. 그거는 또 소리시키니. 사연을 듣고 대결했다. 아이한테 욕게. 사과해. 유진은 망설임 없이 미안해요. 리가 사연이 어두제다. 안매. 성의가 없어. 오해시켜 공손하게. 유진은 바로 거절해. 너랑 가는 돈을 내놔라. 그럼 모스더. 옆에 있던 시 사연이 말로 못 이기는 걸 보고 대빨이 뛰어졌다. 사연이 그제야 따랐다. 아따, 야, 가서 내가 다무다 청소해. 저서대 분명 숙금에서 말 거야. 유진은 경감 눈으로 눈앞에 이 바울을 봤다. 이너, 넌 내 전서 해달라. 그럼 내가 청소해. 미너는 멍했다. 어떻게 내 일했지? 사이언은 또 말문이 막혔고 안에 쌓인 분노가 마침내 덩점에 달했다. 세이, 감히 내 연임을 무시해. 너한테 줘야겠어. 유진은 여대 웃었다. 친구, 널 조연 그렇게 시대이듯 하는데 아니야. 가, 귀찮게 하지마. 사이언은 토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다. 이하야, 너 겁난 거야. 겁나면 고개 숙이고 사과해. 겁나다는 단어를 듣자 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는 편해했다. 위에 한 융자 좀 하면 다. 한번 다시 제가 뒤로 뿌릴 걸 필요 없을 것 같다. 난 겁나지 않아. 별도도 싫고 서로도 싫어. 됐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도망만 치냐? 부모님한테 명예가 뭔지 못 배웠나봐. 말이 끝나자마자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유진이 후에 도구를 풀고 있었던 거다. 다 차였다요. 그럼 수줍은 간다. 파랗게 열어온 후편 자국을 보고 사이언은 얼어붙었다.
유진에게 나야 크다고라 생각했는데 이기재는 뭔가 달랐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다. 시리비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람한테 손수건을 던졌다. 유진 라이엇하우트, 너와 결투하겠어. 유진이 부스부프기했다. 하라 그러지. 말 끝나자마자 창 한강이 이미 들러나갔다. 사이언은 나라가 떨어지며 한 더미의 토사물을 쏟아냈다. 실은 보다가 역겨웠다. 역겹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오빠니까 편들어야 했다. 어구 비겁해. 하근필근 전화가 그렇게 안 써. 유인은 피했다. 어이가 비겁해. 손수건 던진 순간부터 결투는 시작된 거야. 실은 마음문이 막혔다. 그렇다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때 사이언이 숨을 몰아쉬며 찬찬히 말했다. 비겁해. 너무 비겁해. 유는 빙그에 오갔다. 역시 진우래. 명예로운 라이언하우트 적통이라면 겸손하게 제가 쳤습니다. 세 글자만 말해. 사이언은 어쩔 수 없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사이언의 스승 해저가 나왔다. 해저를 보자마자 사이언은 참지 못하고 바로 달려가서 울면서 하소연했다. 해저는 유진도 라이언하우트 살아가는 걸 보고 억울하게 사이언을 데리고 떠났다. 떠나기 전에 유진은 예에 바르게 인사했다. 이후 정비를 마치고 유진은 조용히 혈제식을 기다렸다. 동시에 사이언은 그의 어머니, 즉 본가의 둘째 부인 어니셀라에게 혼나고 있었다. 접통이면서 방개한테 지다니. 정말 부끄러워. 중요한 건 혈제식이라는 중요한 때에 졌잖아.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보겠어? 사이언은 얻어맞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계속 사과했다. 어니셀라는 더 이상 변형을 읽고 싶지 않았고 헤라의 글을 기여하고 했다. 그가 떠난 후 어니셀라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실에게 물었다. 실, 그 아이 이름이 유진이지? 가서 친하게 지내. 실은 듣고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명령이니 더 묻지 않고 동의했다. 다음 날 방기의 새 아이가 드디어 본가에 도착했다. 가주는 오후에 도착했다. 가주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모두 일찍이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이 기회를 틈타 유진도 몰래 모두를 훑어봤다. 맨 앞에 선 사람은 대부인 투너스타, 그리고 집안의 장남 라이아드, 첫 번째 숭이 상속자다. 유진이 더 관찰하기도 전에 가죽 키리드와 그의 동생 키번이 이미 집에 도착했다. 키리드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라이아드를 칭찬했다. 하지만 라이아드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이게 키리드를 조금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그는 다른 두 아이에게 인사했다. 그 다음은 그의 동생 하이워드, 마사고 네 명의 단기 아이들. 이후 혈대식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였다. 적통은 한쪽에, 방기는 다른 쪽에 앉았다. 그중 강기인 키키스와 디게러는 다주와 함께 전송문을 타고 돌아온 거다. 그건 통보단 단기가 아니하는 징후다. 그리고 이 좀 범상치 않아 보이는 남자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네. 그때 쉴도 이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물어봤다. 남자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꼬마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붉은 마법판에서 온 아드리아입니다. 이 이름을 듣자마자 모두 놀랐다. 유진은 심지어 하이프었다. 맞다, 이 사이프은 호탑주다. 라벨리언이 붉은 마법탑주라면 시니어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되는 거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다. 한만 지은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방금 수롱이 가주의 시선을 끌었나 보다. 내가 유진이지. 투나스한테 이미 들었어. 내 아들이 너와 내 부모를 모욕했다고? 이 말을 듣자 사이언은 당황했다. 유진은 순식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신경 안 썼어요. 겹에서 이거더 거니? 가주가 하문했다. 유진은 듣고 동도 망설이지 않았다. 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약하면 모욕을 참아야죠. 키리드는 듣고 빙긋 웃었다. 좋아, 풀링한다. 다음, 사이언. 내가 징계에 부끄러운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져서 내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를 부끄럽게 해. 사이언은 도롱이 고개를 씌었다. 이 결투는 내 실현에서 시작됐어. 그러니 사과해. 가주가 말했으니 사이언도 마지못해 사과했다. 일이 끝났으니 이제 혈제식의 세부 사항을 얘기하자. 이번에 외부 지원을 요청했다. 디어 시설과 또 시작하고 기뻐하여 사디 연설을 시작했다. 이번 시험은 제가 만든 미로에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입구에서 출발해서 중앙의 부스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참고로 미로 안의 모든 것은 환각이니 다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유진은 듣고 빙글에 웃었다. 보스를 이기면 무슨 보상이 있어요? 키이드는 잠시 생각했다. 본가의 지하고글고에서 원하는 물건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진은 기운이 났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객실로 돌아가려는데 도중에 키키스와 디게러가 가로막았다. 너 진짜 결투에서 사이언한테 이긴 거야? 유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응, 파우러 갔지. 그럼 간베이브는 골아서서 하였고 로세아는 멍하니 알았다. 유진도 진짜 자러 간 게 아니라 밤을 틈터 몰래 자기 몸을 단련했다.
한 수 한 수가 주변 공기를 흔들었다. 옆에서 게키스와 디게러는 계속 지켜봤다. 유진은 좀 황당했다. 그때 게키스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와 유진 앞에 서더니 옷을 벗어 건장한 근육을 드러냈다. 유진은 속으로 이 사람 바보 아냐 싶었다. 우리 집에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약이 있는데 몸에 부작용도 전혀 없어. 관심 있어. 유진은 다우리 거절했다. 그래서야 아픈 거야. 옆에 있던 디게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무슨 부작용 없어? 그 약 쓰면 남녀 가리지 않고 수염 살아. 야, 내가 사이언이랑 싸울 때 창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나무검으로 바뀐 거야? 유진은 별말 없이 다 쓸 줄 알아. 그렇다면 디게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유진에게 창을 던져줬다. 유진이 아전 듣고 왔다. 안 탕먹은가? 나 연습해. 유진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더니 흔쾌히 동의했다. 이후 양도 모두 전부 상태로 들어갔지만 디게러는 금방 후회했다. 눈앞에 이 소년에게는 허점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절벽 같았다. 그럼 휴로 줘야지. 생각을 끝낸 디게러는 몸을 살지 않고 돌진했다. 용기는 가장다. 하여간 그녀가는 모든 공격은 유진이 전하기 막아냈고 그녀가 약한 게 아니라 유진이 너무 강한 거다. 지친 유진도 디게러에게 마지막 이격을 줄 준비를 했다. 그가 한쪽 발로 힘껏 밟자 디게러의 장이 꼼짝 못하게 고정됐다. 디게러는 저항하려 했지만 유진의 당이 이미 눈앞에 와 있었다. 이로써 이 대련의 결과는 뻔했다. 유진 라이언하우트 승리. 시간은 깊은 밤. 게키스가 이미 잠든 유진을 깨웠다. 우리는 협력해야 해. 대답 좀 해줘. 유진은 황당했다. 하던 중에 뭐가 질문을 하냐. 대답 듣고 싶어. 거절. 나 혼자로 이길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랑 협력해? 옆에 있던 니게라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예전 그 지식에서 방개는 뭔가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달라. 내가 아무나 방개의 승강이 훨씬 커져. 뭔가한테 이기고 있지 않아? 유진은 침묵했다. 사흘 후 혈지식이 드디어 시작했다. 라벨리언은 모두 모인 걸 확인했다. 양손으로 마력을 응축해서 모두의 손에 분산시켰다. 먼저 상상을 통해 무기를 만들어 보세요. 지름벌이 바로 라벨리언의 요를 이해하고 순식간에 낀 검을 만들어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상상하기 시작했다. 게키스는 큰 검, 디게러는 창을 쏘아냈고 사이언과 라이아드는 둘 다 긴 검. 유진은 검과 방패 조합을 선택했다. 무기 선택이 끝났으니 혈제식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미로톰으로 들어갔다. 사실 유진에게 이 시련은 아무 감흥이 없었다. 그가 통과한 미로가 100개는 안 돼도 1000개는 되니까. 그래서 경험이라는 건 이미 마음속에 빼고 있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쓰기 좋은 검과 방패 조합을 선택했다. 거리가 딱 적당했다. 모든 게 그의 예상 아니었다. 그럼 공략 시작이다. 미도의 전단도는 전부 낮은 등급의 슬라임이다. 하지만 방개 3명은 대응하지 못했다. 하나씩 차례로 탈락했다. 키비드는 그저 한번 보더니 돌아가라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나머지의 진행 수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데키스는 호연적이지만 전투에 대하진 않다. 선택한 큰 검이 너무 무거워져 바로 비어버렸다. 디게러는 민첩하고 직감도 좋아서 던전 공략을 최우선으로 둘 줄 안다. 사이언은 좀 너무 신중했지만 이 신중함이 그를 함정에서 구했다. 실도 민첩하지만 그녀의 방법은 전도감에 의존한다. 라이아드의 검술은 평범하지만 마법에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유진은 실력이 강력하다. 거대 반수인을 마주해도 바로 약화시킨 뒤 처치하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이 나이대의 생각이 아니다. 처리를 끝낸 유진은 큰 걸음으로 보스방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은 거대 반수인을 마주했을 때 좀 벅차 보였다. 특히 게키스는 명백히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완강한 의지로 거대 반수인을 이겼지만 여기까지였다. 사이언과 시의 감각은 좀 영리했다. 몰래 도망치는 것. 결국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합류했고 뿐만 아니라 온몸에 피투성이인 디게러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란 다음 순간 정신 차린 디게러는 뛰기 시작했다. 사이언 둘은 멍하게 보다가 황급히 쫓아갔다. 도중에 그녀는 함정도 만났지만 몸놀림이 좋아서 몇 번 뛰어넘었다. 성공적으로 둘을 바깥에 격리시켰다. 하지만 이 정도 거리는 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둘 다 마력을 개방하고 몸을 날린 뒤 계속 추격했다. 마침내 보스방에 도착했다. 유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오다 징글렀다. 그러니까 미끄지 와서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협력하러 온 거야. 유진은 듣고 머리를 끄덕였다. 말도 안 돼. 혼나 부식게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고생해서 여기 온 너희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기회를 줄게. 도착한 순서대로 보스랑 1대1로 붙어봐.
안 되겠으면 포기해도 돼. 디게러는 듣고 화가 났다.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감싸고 분연히 앞으로 걸어갔다. 기세는 괜찮지만 기세만 남았다. 디게러는 그것의 방어도 뚫지 못했다. 보스는 그녀를 잡는 게 병아리 잡는 것 같았고 아무렇게나 던지자 그녀는 기절했다. 다음은 사이언이다. 이런 그물을 상대로 사이언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마력도 운용했다. 하지만 마력이 이상하게도 사라졌다. 이미 이렇게 램버 아무리 당황해도 수로웠었다. 사이언도 억지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결과도 뻔했다. 그도 병아리처럼 날아갔다. 다음은 실이었고 실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미 오빠의 꼴을 봤으니까. 유진은 한반화했다. 속으로 강간했다. 실은 확실히 입도 크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진의 차례가 됐다. 유진은 죽은 법 망설이지 않고 장비를 시켜놓은 밑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이 거대한 그물을 상대로 유진은 자기의 민첩한 움직임으로 쇼를 하기로 했다. 말하자마자 행동으로 유진은 한 날로 보스의 발 위로 올라갔다. 보스는 반격하려 하지만 유진이 매끄러운 움직임으로 피했다. 공격을 시한 유진은 순스럽게 보스 머리 위로 올라갔다. 이 소머리도 진짜 바보네. 진따로 속아서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얼굴에 통증을 느낀 보스는 순식간에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기회를 잡고 목 같은 부위를 계속 베었다. 모두 멍하니 봤다. 이런 방법도 있어. 한번 공격이 안 되면 방어가 뚫릴 때까지 여러 번 공격하는 거다. 보스는 그렇게 고민했다. 유진은 몸에 핏자국을 털고 돌아섰다. 아직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남겨두고 뒤쪽의 사이언은 심장이 쿵쾅쿵쾅 비는 걸 느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이해 못하는 감정이었다. 이 여자 보스가 듣자 이루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혈제식이 끝났다는 뜻이다. 밖에 있던 시리드는 이 결과를 보고 매우 흥분했다. 이 아이가 보여준 재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이 아이가 라이언 하트라는 이름을 빛낼 거라 믿어. 그때 라벨리언이 자기 의견을 냈다. 그 아이가 야심이 있어서 가주가 되고 싶다면 어쩌지? 티에드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는 원래 가장 껴안 라이언 하트가 계속 거야. 내 자식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들에겐 가주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라벨리언은 잠시 생각했다. 오랜 친구로서 조언하여 드릴게요. 그 연차로 되세요. 키리르도 이 제안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축하부터 하자. 광사든 쪼어다. 가주의 평가를 기다리며 먼저 아이아들 위로의 절반도 못 갔어. 정말 실망이야. 다음은 신과지에 실력은 괜찮아. 하지만 아직 미숙해. 그리고 키티스와 리게러 너희는 아주 잘했어. 마지막으로 유진. 괴물을 처리하든 돌발 상황에 대처하든 넌 늘 침착했어. 9명 중 내가 단연 최고야. 친해지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돌아가서 쉬어. 내일 승연보를 이랬다. 그래서 모두 떠나려 했지만 유진만 남겨졌다. 맞아, 1등상을 고르러 가는 거야. 바로 거무시의 보호이지. 잠시 후 은밀한 입구에 도착했어. 막루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물창고를 숨기기 위한 거야. 진짜 보물창고는 지하 100m에 있어. 지금껏 역대 가주만 들어갔지. 원로원 장로들조차 권한이 없어. 문을 여는 열쇠는 가주의 피니까. 피가 천천히 황금사자 머리로 떨어지자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길리어드는 유진에게 고르라고 했어. 유진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들어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설의 성검이 눈에 들어왔어. 현재 범우지만 인정은 인정이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유진은 몸을 풀며 혹시 모르잖아 싶었어. 하지만 상상은 아름답고 현실은 잔인해. 유진은 성검을 꿈쩍도 못하게 했어. 이상하게 유진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여기 보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한 곳에만 매달릴 순 없잖아. 생각을 마친 유진은 불러보기 시작했어. 타이밍 묵묵했어. 바람 정령을 부릴 수 있는 와이니드의 검. 하지만 목걸이 하나가 나타나 생각이 바뀌었지. 전생에서 헤멜리었을 때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야. 근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아닌지를 떠나서 버무스의 보물 창고에 있을 리가 없잖아. 유진은 머리가 복잡했어. 고민 끝에 결국 이 목걸이를 가져가기로 했어. 자기 물건이기도 하지만 전생 부모님의 유품이라 가져가야만 했지. 이 상황에 길리어드는 완전 당황했어. 이 연부정 물건이 보물 창고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황금사자로 확인해봤더니 황금사자가 희귀한 붉은 빛을 냈어. 보물 창고엔 이 목걸이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길리어드는 유진에게 줬어. 대신 라벨리언한테 먼저 검사받아야 해. 유진. 이 목걸이는 보물이 아니니까 하나 더 가져가도 돼. 유진은 놀라서 깊이 인사하고 다시 들어갔어.
이번엔 망설임 없이 폭풍과 와인이들을 집었지. 다 고른 후 길리어드는 유진을 객실로 돌려보냈어. 객실에 돌아오자 디게러가 의문을 제기했어. 왜 창 안 골랐어? 창 그렇게 잘 쓰잖아. 뭘 고르지는 내 자유고 검도 잘 써. 디게러는 할 말이 없었어. 그럼 뽑아봐. 유진은 숨기지 않고 바로 뽑았어. 폭풍검 와인이드야 가주님이 바람 정령왕의 가호가 있대. 마력 익히면 정령 소환할 수 있어. 이 말에 디게러도 좀 혹했어. 이 검도 멋지긴 한데 난 창 가져갈 거야. 창 얘기에 유진이 무심코 한마디 했어. 창은 많던데 마창 비엔토스는 없더라. 이 말에 디게러가 멈칫했어. 그거 버무스 최강 무기 아니야. 잔혹 마왕이 쓰던 무기잖아. 말이 끝나기 전에 데키스가 바로 반박했어. 디게러 틀렸어. 버무스 최강 무기는 비엔토스가 아니라 사륙마왕이 쓰던 분쇄 망치 지칼러자. 둘은 각자 의견을 주장하며 싸웠어. 유진은 그 두 무기가 좋긴 한데 버무스 최강 무기는 월광검이란 걸 알았지. 사륙마왕이든 잔혹마왕이든 다 월광검의 파멸에 빛에 죽었어. 근데 이건 지금 유진이랑 상관없어. 급탄검범 시험이지. 한편 라벨리언도 쉬지 않았어. 기억 마법으로 이 목걸이의 과거를 탐색했지. 이 목걸이는 100년 전 오늘버지가 다진 거예요. 귀한 물건은 아니에요. 길리어드는 한숨을 쉬었어. 100년 전 물건이라. 유래를 알 수 없겠네. 그럼 유진한테 줘. 이 기회에 유진을 양자로 삼지. 다음날 길리어드의 동생 저원이 유진을 찾았어. 소식 전하러 왔어 유진. 가중님이 극히 차르셔. 근데 긴장은 안 해도 돼. 따라와.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저원을 따라 가주방으로 갔어. 문을 두드려 허락받고 저원이 문을 열었지. 갑자기 불러도 미안해. 앉아. 부른 이유가 두 가지야. 첫째, 이 목걸이 라벨리언 선생이 검사했어. 그냥 평범한 목걸이야. 기억을 읽었지만 특별한 발견은 없었어. 기억 읽기 얘기에 유진이 멈칫했어. 이건 시에너의 마법이거든. 어떤 기억이었나요? 길리어드가 솔직히 말했어. 100년 전 수도 거리에서 산 것 같아. 유진은 깜짝 놀랐어. 말도 안 돼. 이건 300년 전부터 차던 목걸이라고. 하지만 라벨리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혹시 목걸이에 새 마법을 덮어 씌운 건가? 누가 했지? 사마버무스.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이대로 두자. 그럼 이 목걸이 가져가도 돼요?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그래서 유진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어. 참 유진. 그 외에 한 가지 더 있어. 좀 갑작스럽지만 너한텐 나쁜 일은 아니야. 유진은 멈칫해서 대충 짐작했지. 가주님 질은 착하고 예쁘지만 전 아직 혼인 얘기는 이르다고 봐요. 그래서 질이 자꾸 웃으며 나타났구나. 정략 결혼이었어. 길리어드는 당황했어. 유진 뭔가 오양 못할 텐데. 너랑 질 결혼시킬 생각 없어. 이 말에 유진은 얼굴이 빨개졌어. 그럼 무슨 일이에요? 널 양가로 삼고 싶어. 이 말도 충격적이야. 나를 본가에 묶으려는구나.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어. 양자는 좀 갑작스러운데요. 길리어드가 담담히 말했어. 내가 원한다면 내 아버지도 본가로 모실 거야. 부담 갖지 마. 지하우드는 못 봤지만 형제처럼 존중할게. 유진은 망설였어. 좋은 기획이긴 한데 아버지한테는 너무 불공평해. 그래서 아버지 의견을 먼저 물어보려 했지. 일러는 하여튼도 그랬어. 양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길리어드가 답했어. 본가에서 자라면 많은 걸 누릴 수 있지. 먼저 훌륭한 기사가 널 지도해줘. 이 아래 유지 기뻐했어. 그럼 그님한테 배울 수 있나요? 길리어드가 웃었어. 물론이지. 근데 나보다 더 적극한 사람이 있어. 바로 저원이야. 지금 나보다 훨씬 강해. 유진은 생각에 잠겼어. 그 사람이 그렇게 강할 줄이야. 얘기를 마치고 가문 일상에 대해 한참 떠들었어. 다과도 거의 다 먹었지. 그제야 유진이 인사하고 떠나다가 유진이 독특한 향수 냄새를 맡았어. 모퉁이에서 나는데 유진을 기다린 것 같아. 유진은 모른 척하며 천천히 다가갔어. 누군지 확인하려고. 이 부인 애니썰러였어. 애니썰러는 우연을 가장해 유진에게 인사했어. 유진은 다 알면서도 내색안했어. 우연인 척 연기했지. 안녕하세요. 타이러원에서 온 유진 라이언하우트입니다. 에이자가 칭찬이 많았어. 가주님이랑 얘기했다며 꽤 오래 했더라. 무슨 얘기 나눴는지 궁금한데. 유진은 냉정하게 말했어. 가주님과 단둘이 한 얘기라 안 알려줘도 되죠.
이 말에 애니설러가 당황했어. 당연하지, 강요하는 건 아니야. 사실 우리 시엔 대신 사과하러 왔어. 이는 무슨 야에서 꺼지 필요 없어. 시엔이랑 이미 해결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 시엔 혼냈어. 앞으론 잘 지내줘. 당연하죠. 같은 성씨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란 말에 애니설러 얼굴이 싸늘해졌어. 하지만 2초도 안 돼 사라졌지. 유진은 신경 안 쓰고 인사 후 돌아섰어. 이 독사 같은 여자랑 엮이긴 싫거든. 이틀 뒤 유진 아버지 지하워드가 본가에 도착했어. 지하워드는 믿을 수가 없었어. 유진이 1등이라니. 원래 유진이 강해도 본가 애들한테 당할 줄 알았는데 근데 유진이 해냈어. 노력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았지. 생각하다 보니 지하워드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유진을 와라 껴안았어. 유진은 진정하라고 했어. 가즈님이 옆에 계시잖아. 정신 차린 지하워드가 옆에 선 가주를 발견했어. 그래서 급히 사과했지. 실례했습니다. 타이러원에서 온 지하워드 라이언하우트입니다. 반던데 나는 길리어드 라이언하우트야. 아들이랑 시간 빼앗긴 싫지만 괜찮으면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 지하워드가 기꺼이 받아들였어. 그리고 가주를 따라 응접실로 갔지. 응접실에 들어서자 길리어드가 바이오블론을 꺼냈어. 유진을 양자로 삼고 싶네. 지하워드가 멈칫했어. 유진이 양자가 되면 자네도 본가 사람이 되는 거지. 갑작스럽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말이 끝나기 전에 지하워드가 일어섰어. 제 생각엔 제 아들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아들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길리어드가 의아해했어. 무슨 뜻이지? 본가 다른 사람들이 유진 괴롭힐까 봐 걱정돼요. 가주님 자녀가 셋이잖아요. 제 아들이 양자가 되면 그들 입장에선 유진은 외부인이죠. 길리어드는 그 마음을 이해했어. 걱정 마. 사실 유진이 양자가 돼도 가주는 못 돼. 유진이 그런 야심 없으면 본가 애들이랑 잘 지낼 거야. 위로 가던 지하워드는 더 묻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지. 그리고 근심 어린 얼굴로 응접실을 나왔어. 유진은 아버지 표정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어. 유진, 본가 가주가 널 양자로 삼고 싶대. 알아요.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하다 보니 지하워드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어. 내가 본가 양자가 되길 바래. 내 미래가 좋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알아요. 할만 아버지, 저 키운 거 보셨잖아요. 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말에 지하워드가 결국 참지 못하고 유진을 꼭 껴안았어. 그날 저녁 본가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어. 이유가 두 가지야. 첫째는 유진 우승 축하. 둘째는 유진이 본가 이원이 된 걸 축하하려고. 하지만 유진은 이런 자리가 싫어서 돌아서 나가버렸어. 한편 라벨리언은 아이아드가 마법에 관심 많은 걸 보고 아로트로 데려가 테스트하려 했어. 적합하면 라벨리언이 직접 제자로 삼을 거야. 아이아드는 좀 걱정했어. 걱정 마. 길리어드 친구로서 좋은 환경에서 수련하게 해줄게. 아이아드는 혹했어. 무심코 가주를 찾아봤지. 길리어드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어. 결정하기 전에 옆에 있던 시어니스가 말했어. 아이아드, 이건 내 아버지가 준 기회야. 감사히 받아. 하지만 넌 내 아들이고 미래의 가주야. 아로트에 있을 때 이걸 잊지 마. 시어니스가 너무 격해서 길리어드가 급히 말렸어. 하지만 시어니스는 자신이 마티더로 울었어. 오히려 애니설러가 음모를 꾸밀까 봐 걱정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이아드가 아로트에서 후원자를 찾길 바랄 뿐이야. 이런 후에 다음 날 라벨리언이 아이아드를 데리고 아로트로 떠났어. 단계 사람들도 각자 집으로 갔지. 지하워드 부자는 빈 객실에 머물렀어. 오늘 유진은 변화를 맞이할 거야. 맞아. 마력 수련이지. 전생에서 유진은 계속 단련해서 마력을 각성했어. 나중에 시에너랑 버무스 조언으로 호흡 훈련으로 바꿨지. 그래서 이번엔 훨씬 쉬울 거야. 오늘 유진 각성을 도울 사람은 저원이야. 영맥이 있는 곳으로 출발할 거야. 이건 버무스가 300년 전에 직접 만든 거야. 가는 길에 저원이 유진에게 긴장 풀라고 했어. 나이 어릴수록 마력 감지가 쉽긴 한데 내가 도와주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 시은이랑 지은 6살 때 수련 시작했는데 사흘 만에 마력 느꼈어. 아이아드는 일주일 걸렸고 내 나이면 열흘 정도 걸릴 거야. 유진이 빙긋 웃었어. 속으로 생각했지. 열흘은 무슨 10분도 안 걸려. 몇 분 후 작은 오두막 앞에 도착했어. 이 오두막도 눈속임일 뿐이야. 진짜 영맥은 뽕을 탄 것처럼 지하에 심겨져 있지. 도착하자마자 저원이 유진에게 진법 중심에 앉으라고 했어. 유진도 말없이 따랐지. 그리고 저원이 시연해줬어.
라이언하우트 가문의 비전, 백연식. 이 모습을 보고 유진이 감탄했어. 이건 버무스가 즐겨 쓰던 기술이거든. 전생에서 이 기술 때문에 버무스를 넘지 못했어. 그리고 눈 감고 마력을 느끼기 시작했지. 근데 유진이 막 앉았는데 마력 느껴진다고 말했어. 저원이 태연이 웃었어. 착각이야. 겨우 몇 초인데. 그리고 손가락에 마력 구슬을 만들어 앞에서 흔들었지. 저원은 믿기지 않아서 여러 위치를 바꿔봤어. 근데 유진이 전부 정확히 맞췄어. 이에 저원은 깜짝 놀랐어. 입꼬리가 올라갔지. 그럼 다음 단계로 가자. 눈 감고 몸속 변화를 다 느껴봐.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눈을 감았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지. 이 느낌은 마치 몸이 완전히 용맥 속으로 녹아든 것 같았어. 용맥의 연기가 천천히 심장으로 흘러들어왔지. 유진이 성공한 걸 보고 저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놨어. 이 모습을 보고 저원이 입을 막았어. 라이언하우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야. 대단해. 완전 천재잖아. 잠시 후 유진 심장에 빛나는 별이 응집됐어. 게다가 엄청 크더라. 초고자보다 훨씬 커. 저원은 어쩔 줄 몰랐어. 원래 열흘은 있을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만에 끝났거든. 그래서 그날 바로 돌아왔어. 가는 길에 저원이 백염식 내용을 설명해줬어. 간단히 말하면 핵이 많을수록 실력이 강해져. 마법사 서클이랑 비슷해. 현재 최고는 라이언하우트 시조의 10성이야. 얘기하다 보니 저택에 도착했어. 저원은 유진에게 쉬라고 했어. 자기는 가주님께 보고하러 가야 해서. 유진은 고개 끄덕이곤 호풍을 지었어. 정령 소환을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 피할 수 없는 건 진짜고 긴장도 진짜야. 계약 맺을 수 있으면 완벽하겠지. 유진은 바로 폭풍검의 마력을 주입했어. 바닥에 강력한 돌풍이 나타났어. 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지. 설마 해멜인가? 유진은 이 목소리를 들었어. 전생에서 당신 바람 덕령왕 템피스트죠. 해멜 환생했구나. 유진은 좀 당황했어. 어떻게 저를 알아봤어요? 버무스의 동료 해멜. 내 영혼을 잊을 리 없지. 정령왕이 알아보자. 유진도 시지지 않았어. 나도 목소리로 불렀지. 버무스는 왜 마왕을 안 죽였어? 말해줘. 템피스트. 내가 죽고 나서 계속 여행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지? 정령왕이 답했어. 나도 버무스 생각은 모르겠어. 유폐 마왕과 결전할 때 검을 내려놨거든. 하지만 결말은 허무했어. 결국 버무스와 유폐 마왕만 서 있더라. 버무스가 검을 내려놓고 유폐 마왕을 죽이지 않았어. 마왕정도 파괴 안 했지. 이 말에 유진이 얼어붙었어. 한참 후 정신 차렸지. 농담하지 마. 버무스는 마왕이랑 계약 맺지 않았어. 계약이 뭔데? 계약 내용은 몰라. 현장에 있던 사람만 알아. 검을 내려놓는 순간 난 그 세계에 개입할 수 없었어. 시체한테 물어보라고. 바람 정령왕이 담당히 답했어. 시간이 없어. 내 빈약한 마력으론 더 못 버텨. 충분한 힘이 생기면 다시 찾아와. 코피도 천천히 흘러나왔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바로 쓰러졌지. 깨어났을 땐 반나절이 지났어. 버무스가 왜 그랬는지 못 물었지만 적어도 유진은 확신했어. 자신이 해멜을 환생한 걸 해멜 기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구는 속일 수 없으니까. 방 안기척에 민어가 급히 문을 열고 확인했어. 유진은 괜찮다고 했어. 마력이 좀 고갈듯이 뿐이라고. 민어는 객실에서 기다리던 가지님과 다원을 오셔오려 했어. 몇 분 후 둘이 급히 달려왔어. 민어한테 들었어. 정령 소환 성공했어. 유진이 멈칫하곤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 파란 정령왕이 강림했어요. 오랜만에 소환됐다며 누군지 보고 싶었대요. 저원은 완전 어리둥절했어. 이렇게 가볍게. 파란 정령왕이 제가 너무 약하다며 언젠가 다시 만나길 기대한대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빌리어드가 크게 웃었어. 유진, 넌 대단한 아이야. 반나절 만에 백염식 익힌 것도 이미 충분히 놀라웠는데 바람 덕령왕의 관심까지 받다니 며칠 푹 쉬어. 그 다음 저원이 지도할 거야. 말을 마친 둘은 유진을 방해하지 않고 돌아섰어. 둘이 떠나고 유진도 잠이 안 왔어. 일어나서 검 뽑고 다시 소환하려 했지. 근데 이번엔 작은 바람 덕령만 나왔어. 내 왕한테 뭐 들었어? 바람 덕령은 말이 없었어. 유진이 한숨 쉬었어. 지능이 너무 낮네.
템피스트한테 전해. 날 속이면 죽을 줄 안 나고. 파랑정령이 이 말을 알아듣은 것 같았어. 돌풍으로 유진 머리를 날려버렸어. 불만을 표출하려는 거였지. 그리곤 사라졌어.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침대에 앉았어. 의문장이 너무 많아. 언젠가 흑막을 밝혀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아로트, 유러즈 전부 다녀봐야 해. 시간이 흘러갔어. 어느새 4년이나 지나버렸지? 지금 유진은 몸도 얼굴도 어린애 티를 완전히 벗었어. 실력도 확 올랐고 백염식 삼성이야. 그래도 유진은 이걸로 부족하다고 봤어. 이 몸의 잠수력은 아직 다 풀어내지 못했거든. 그래서 예로로 가서 마법 기초를 배우기로 했어. 떠나기 전에 시연한테 작별 인사를 했지. 시연은 살사막대 상관없다고 그랬지만 시연은 슬퍼할 뻔해. 유진은 제대로 인사하겠다고 했어. 그러고는 가주한테 작별 인사하러 갔지. 딜리어드는 듣고 깜짝 놀랐어. 왜? 내 나이 벌써 배연지 상성인데.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면 성면전에 사성될 수도 있어.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 가주님, 계속 본가에만 있으면 성장 못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마법 재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고 확신해요. 말하고는 유진이 깊이 절을 했어. 가주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스판치니 있어. 문 닫히고 내자. 예로에는 흑마법사들이 모인 흑마법탑이 있어. 옛날과는 달라도 위대한 버무드 후손이 흑마법 건드리는 건 금지야. 유진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 그 놈들이 수백년 전에 얼마나 허러운 짓 했는지 다 알거든. 걱정 마세요. 저도 흑마법 필요하니까요. 허락받고 나서 유진은 짐 싸고 떠날 준비를 했어. 가다가 시어 방을 지나쳤지. 시어 가문을 끌며 유진이랑 얘기하고 했어. 둘은 문 사이에 두고 대화했지. 얼마나 갈 건데? 유진도 참 몰라. 보임 능력이 달렸고 몇 년 머리를 쓰고 있대. 왜 또 태우해? 지도 아얀 증명인데. 내가 떠나면 지하드 씨는 어쩌고? 유진은 쓸쓸하게 오셨어. 내가 없어도 아버지는 다 해치우실 거야. 그만하자. 언제든 다 열심히 해. 그 말이 청천벽력처럼 씌어 머릿속에서 터졌어. 결국 참지 못하고 우를 허결했지. 진짜 갈 거야? 이번엔 유진이 말없이 손만 흔들었어. 시어는 어쩔 수 없었어. 참나지만 이따 두 배 잡으셔야지. 나쁜 몸. 떠날 때 다들 나와서 배웅했어. 거기 가서 몸조리 잘해. 유진 응도었던 너 한번 해가지게 신고 해서. 말하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송진으로 들어갔지. 잠시 후 공중 마차에 나타났어. 가이드도 같이 타고 있었어. 가이드가 쉴 새 없이 예로 풍경을 설명했는데 유진이 바로 끊었어. 또한 나 지금 지역만 어시더. 가이드는 듣자마자 흥분했어. 여기 오면 꼭 가야 할 곳 세 군데 중 하나래. 바로 출발했어. 이 저택은 시니어가 마사고사 안고지래. 200년 전 시니어가 사라졌어. 편지 하나만 남기고 은거한다고 했대. 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못 찾았대. 제일 아쉬운 건 시니어가 사라진 날이 생일이었대. 그리고 시니어가 헤멜 시신 놔두고 마계에서 돌아온 지 100년째 되는 아이이로 했어. 어쩌면 헤멜 복수하려고 하이미크 갔을 수도 있대. 동화되게 헤멜이 죽기 전에 시니어한테 고백했다고 나와 있거든. 너희가 듣고 있는지 볼 수 없어. 야, 함부로 지어내지 마. 가이드는 당황했어. 유진은 지금 다리야 해야 한다는 걸 기다렸고 어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가이드는 계속 당황했어. 사실 단서도 있대. 한갈럽탑에서 사람 보내 시니어 암살했다는 거. 유진은 또 차갑게 식었어. 마법사다위가 어떻게 시니어를 암살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흑마법사는 못해도 마왕이 끼었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유진 눈썹이 찌푸려졌어. 동시에 시니어 행광이 걱정되기 시작했지. 얼마 후 목적지에 도착했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마탑 시험 통과하길 빌고 있었어. 유진은 신경 안 쓰고 바로 걸어갔어. 신분증을 경비한테 내밀었지. 경비는 보자마자 바로 들여보냈어. 가이드는 닫게 막혔고. 이제 구경 좀 해볼까? 시니어 집은 엄청 크고 초상화도 엄청 커. 초상화 보다가 유진은 옛날 생각이 났어. 헤멜, 나중에 뭐 할 거야? 헤멜은 갑자기 물어서 화들짝 놀랐지만 솔직하게 답했어. 몰라. 그런 너 생각 안 해봤어. 그렇구나. 그대로는 그 하원 관매고 싶대. 헤는 듣고 비웃었어. 미친아. 왕은 하원을 드나? 말은 좀 황당하지만 시니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 심정껏 기하고 싶은 거니까. 꿈 좀 꾸면 어때? 헤멜은 깜짝 놀랐어. 실 가졌어. 나 손 뒀잖아.
이스의 인간.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그 듣고 헤이 시니어한테 뭐 하고 싶냐고 물었어. 시니어는 눈을 피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배상 끝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어. 결혼하고 싶다더니 100년 동안 왜 혼자야? 생각 끝나고 손 뻗으려는데 옆에 경비가 막았어. 유진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정작 일하러 갔어. 시니어가 남긴 단서 찾는 거지. 자기 목걸이가 보물고에 그냥 나타났을 리 없거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결국 초상화 앞으로 돌아왔어. 진짜 이상해.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방법 써볼까? 간단히 말해서 전생 헤멜의 시그니처 동작 도발이야. 도발이야. 시니어 불만 있으면 나한테 와. 아무 반응 없었어. 그래서 나와서 정마법탑으로 출발했어. 가는 길에 유진이 물었어. 아야드 아이언하우트 알아? 이름 듣자마자 가이드가 당황했어. 젊은 마법사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 없대. 실력이 세서가 아니라 거의 매일 밤 마법탑 나가서 놀거든. 유진은 왜 했어? 그게 뭐가 이상해? 그게 보통 노는 게 아니라 서큐버스랑 논대. 유진은 듣고 발끈했어. 형이 터나. 이게 하이뮤트 아닌데. 왜 서큐버스가 있어? 가이드는 유진 진정시키며. 여기 하이뮤트는 아니지만 흑마법탑 있잖아. 이 개자식 라이언하우트 장담이면서 마족이랑 어울려. 그것도 데이터는 서큐버스. 지금은 소문일 뿐이니까 현장 잡아야 해. 올라프 유진은 정화법탑 때문에 도착했어. 문 지키던 마법사가 유진 알아보고 급히 절했어. 저는 정화법탑에 오러해요. 타지님이 의층에 계세요. 원래 시작까지 하려 했는데 탁은 문제가 생겼어요. 말 끝나자마자 폭발음이 쾅 울렸어. 유진은 죽은 거야 했어. 무슨 사고? 오러는 눈을 피했어. 유진 씨도 알다시피 정마법탑은 주로 소환 마법 쓰는데 여러 마법 중에 소환 마법이 제일 실패하기 쉬워요. 지금 라벨리언은 엄청 화나서 학생들한테 욕하고 있었어. 학생들은 숨도 못 쉴 정도로 겁먹었어. 그러곤 줄에 낭섰고 정신 차린 라벨리언이 마침내 아에서 구경하던 유진을 발견했어. 급히 내려와서 얼굴 바꿔 유진한테 인사했어. 오랜만이야, 유진. 많이 컸네. 유진도 인사했어. 라벨리언 씨는 그대로네요. 마법으로 젊음 유지하거든. 유진은 미소 지었어. 겉모습은 안 변했지만 확실히 느껴졌어. 눈앞의 라벨리언은 엄청 섹시니어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세상 최고 전력이야. 그때 라벨리언이 말했어. 대충 알아. 근데 마법 배우기 어려운 거 알지? 말 끝나기도 전에 옆문이 탕창이 열렸어. 라벨리언이 ce려봤어. 문 뒤에 아야드가 감싸 돌았지? 안 봤으면 몰라도 아야드 모습 보자마자 유진은 화났어. 만나서 반가워요. 현갑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야드는 몰라서 멈칫하야 겨우 색을 짜장했어. 그래. 라벨리언도 좋은 얼굴 안 줬어. 왜 아직 있어? 하이럽지엔 올라가서 째봐. 아야는 어쩔 수 없이 골라졌어. 떠나고 나서 라벨리언이 마법 공부 같이 안 하겠냐고 물었어. 유진은 단호히 거절했어. 마법은 혼자 공부할 거해. 그래서 라벨리언은 더 막지 않았어. 도움 필요하면 오로한테 얘기해. 말하고는 다들 각자 할 일 했어.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났어. 그동안 유진은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마법책 봤어.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늦게 돌아가고 100연씩 수련도 안 떼먹었어. 자기 전은 땀 뻘뻘 흘릴 때까지 운동했지. 휴식 시간 줄었지만 이 몸은 충분히 버텨. 그래서 한 달 만에 마법 입문서 다 읽었고 이제 서클 수련 시작할 때야. 그러곤 빠르게 수련실로 갔어. 오로는 진작 기다리고 있었어. 유진의 서클 각성 도와주려고 왔지. 보통 마법사는 서클을 쓰는데 유진은 새로운 생각을 했어. 라이언하우트의 운행법을 서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원느버허해서 유진 그거 안 해. 무술 마력 운행이랑 마법은 달라. 마력 폭주하면 다칠 수 있어. 유진은 신경 안 쓰고 그래도 해보겠대. 오로는 어떨 수 없었어. 근데 위험하면 바로 개입하게. 그러곤 유진이 배경식 썼어. 배경식이랑 서클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 배경식은 별로 마력 제어하고 서클은 화요로 제어해. 별로 서클 대체하면 마력 강화돼. 말하면서 유진이 처음 시도했고 성공했어. 옆에 오로는 멍했어. 그냥 거의 실패할 뻔했는데 다시 엇물렀어.
대여력 진짜 대단해. 이어서 전환 완료한 유진이 바로 손에 불꽃 모으고 마탄으로 바꿨어. 춤은 하나도 안 읊었고 무영탕 마법의 오로는 멍하니 있었어. 괴물 하나 소환해주세요. 위협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오로는 망설였지만 마상을 소환했어. 유진은 망설임 없이 조준하고 발사했어. 마상은 바로 구멍 뚫렸지. 테스트 끝나고 유진은 멜데인 광장으로 갔어. 거기 시니어 동상이 있는데 유진은 추모하러 간 게 아니야. 약속 붙었거든. 아자, 그레시스야. 수염만 좀 길어서 유진이 거의 못 알아봤어. 18살에 이런 수염이라니. 그 근육약 부작용 진짜 크네. 말해봐. 무슨 일? 또 그 약 타려고? 정작 본론 들어가자 기키스는 자세 바로 달았어. 볼레로 거리 알아? 유능구야 했어. 도고사르지. 거기 아야드 그 자식이 자주 가는 데 아니야? 거기 거인족 고환 병매한데. 그 두 글 따듣고 유진은 삼소렁했어. 뭐? 거인족 고환이야? 근육약 만드는 최고 재료래. 같이 가자. 본중 부위 진거 지원 만약을 위해. 유진은 생각도 안 하고 거절했어. 개피스는 유진 거절하자 바로 무릎 꿇었어. 이 행동에 주변 사람들 시선 집중됐어.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생각했어. 아침 하야드 그 자식이 뭐 하는지 볼 기회네. 개키스랑 약속하고 급히 정마법탑으로 돌아갔어. 라벨리언이 급한 일 있다며 부르거든.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벨리언은 말없이 부유 마법으로 편지 하나 유진한테 건넸어. 유진은 보고 끔찍 놀랐어. 에크러벤 추천선에 왕국 도서관 에크러벤은 300년 전부터 엄청 유명했어. 거기 소장근 마법서 품질은 마탑이랑 비교도 안 되거든. 유진은 놀랐지만 억눌렀어. 지금 저한테는 과분해요. 난 그렇게 안 봐. 지금이 에크러벤 들어가기 최적기야. 내용 못 읽어도 그 책들 읽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몇 배 넓어져. 그 지식은 언젠가 내 양분이 될 거야. 라벨리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유진도 더 사연안했어. 시니어의 저수도 꾸고 싶었거든. 그날 밤 유진과 게키스 둘은 변장하고 볼레로 거리로 갔어. 먼저 게키스랑 경매당 가려고 했어. 아야드 그 개자식 추적은 당연히 첩자 배치했지. 현장 잡아야 변명 못하거든. 그렇게 둘은 경매장으로 들어갔어. 이번 경매는 익명 경매라 참가자 신원 공개 안 돼. 유진 둘은 빠르게 전용 룸에 도착했어. 다만 유진은 경매에 관심 없었고 몇 분 뒤 둘 앞화면에 경매사 모습이 나타났어. 아름다운 보름달감에 저희 경매당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상품 헤라덱스의 뿔 시작가 3만. 유진은 한숨 쉬었어. 이런 건 쓸모없거든. 희귀하게 해고. 다음 상품은 재질 불명의 금속 물체인데 오래도록 안 탈린 골칫거리래. 하이뉴티의 언덕에서 발견됐고 달빛 비추면 아름답게 빛나지만 솔직히 그것 말고는 가치 없대. 장식용으로 쓰셔도 돼요. 말하고 경매사가 상자 열었어. 유진은 그 파편 보자마자 안색 확 변하고 바로 경매 버튼 눌렀어. 게키스는 의아했어. 경매사도 똑같이 의아했어. 정말 은찰하시겠어요? 유진은 탈락기. 이거. 남들은 몰라도 유진은 확실히 알아. 역사 속에 사라진 검, 월광검의 파편이야. 얼마 후 직원이 상품룸으로 가져왔어. 유진은 지하였다는 듯 벌어서 확인했어. 정말 월광검 파편이네. 월광검은 버모드의 최강 무기고 위험해. 거의 매번 엄청난 피해 줬고 버모드 말고는 아무도 못 다뤄. 너무 강해서. 버모드가 파편으로 만들었을 거야. 유진이 막 챙기려는데 통신기에서 윙윙 소리 났어. 유진씨, 아야드씨 나타났어요. 아야드 나타났다니까. 유진은 바로 돌아섰어. 가기 전에 자기 블랙카드 남겼어. 몇 분 뒤 유진은 지시대로 매화물향이는 가요하는데 입구에 마중 돌리받고 있었어. 규정상 입장하려면 200만 입장료 내셔야 해요. 유진은 망설임 없이 200만 냈어. 마족 경비가 들여보냈어. 들어가자마자 서큐버스가 다가왔어. 윤프로플룸 들어갔어. 꼬꼬야 거기가. 서큐버스는 별로 안 놀라고 그냥 미소 지었어. 그러고는 유진 데리고 안쪽으로 갔지. 지하 부조 파악하고 나서 유진은 100만 꺼내. 자러 간다며 술값이래. 서큐버스는 멍했지만 돈은 받았어. 그러고는 유진이 위층으로 가서 고기 엄청 시켰어. 다이아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셈이거든.
근데 이런 꼴로 나올 줄은 몰랐지. 아야드 이 개자식. 라이언하우트 가문 장남인 주제에 전기 빨려서 저 꼴이야. 마족한테 부추받고 있잖아. 떠나르는 거 보고 유진이 급히 일어났어도 책했어. 그렇게 어두운 골목까지 따라가서 한 방으로 들어갔어. 유진이 계속 추적하려는데 큰놈 셋이 막았어. 제일 남자가 건방지게 유진 목 잡았어. 유진은 봐주지 않고 두세 방에 다 쓰러들었어. 그러곤 발로 문 차고 들어갔는데 공기 중 안개가 마약인 걸 바로 알아챘어. 더 행동하려는데 옆에 마족 셋이 눈치챘어. 유진은 가볍게 속임수 써서 해치웠어. 해치우고 부유 마법으로 상층까지 갔어. 꽁꽁 잠긴 문을 발견했지. 그 문에 후나무 기운이 믿겨졌어. 근제 같은 법. 다음 순간 검은 에너지 파동이 유진한테 날아왔어. 유진은 망설임 없이 급히 올광검 파편 꺼내 막았어. 맞고 난 입은 안쪽 흠밥업사가 덩치 드러냈어. 이 광경 보고 유진은 전에 없이 화났어. 얘야, 죽기 싫으면 비켜. 말하자마자 온몸에서 강렬한 기세 뿜어냈어. 흑마법사는 이 하얀 머리 보고 바로 라이언하우트 가문 사람인 걸 알아챘어. 뭔가 말하려는데 뒤에 마족이 바로 달려들었어. 길 가는 뻔해. 마족은 유진한테 시시간에 가해서 처리하고 나니 유진 머리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흑마법사는 변명하려 했지만 바짝 다가오는 유진 보고 본능적으로 반격했는데 유진한테 가볍게 막혔어. 근데 급하게 흑마법사 자취하지 않았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어. 말하곤 재단에 누운 하야드한테 곧장 갔어. 앞에 유니콘 심장 놓여 있었지? 그거 보고 유진은 순간 이해했어. 계약하려는 거네? 말해봐. 누구랑 계약해? 흑마법사는 당황하여 대답했어. 솔로 공사 휘하에 오마. 건 안 가려. 지벌러라는 이름 듣자마자 유진은 바로 떠올렸어. 그 늙은 여자 아직 살아있었구나. 아야드한테 강제 계약 박으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흑마법사는 더 당황했어. 이건 아야드님 모인 소원이에요. 모든 비용, 유니콘 심장까지 아야드님이 냈어요. 저는 거절 못했어요. 닥쳐. 넌 분명 욕심부려서 중간에서 쓴 거야. 남 탓하지 말고 죽기 싫으면 입 닥쳐. 흑마법사는 입 다물 수밖에 없었어. 이제 이 개자식 비워야지. 유진은 망설임 없이 뿅 후려쳤어. 고통 느낀 아야드가 순간 뛰어났지.